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방탄조끼를 또 하나 입고 있는데요. 5번째 방탄조끼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입고 있는 옷 방탄조끼 5벌입니다. 제가 얘기를 해드릴까요? 하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가 방탄조끼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이렇게 나눠서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로 넘겨줬지요. 그래서 검찰의 엘리트 검사들의 그 예리한 칼날을 다 이렇게 구부려 놓은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탄조끼. 사법 리스크가 엄청날 거라는 걸 그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방탄조끼가 뭔 줄 아십니까? 이재명 인천 계양을에 6월 1일 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한 것. 그래서 현행 국회의원한테 주어지는 불체포 특권, 이것을 갖게 됐습니다. 그게 두 번째 방탄조끼. 세 번째 방탄조끼는 8월 28일 날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한 겁니다. 당 내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마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이 되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막아내는데 온 힘을 다할 수밖에 없는,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온 당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를 막아야 된다. 그런데 기어이 당대표에 출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대표가 된 것. 이게 세 번째 방탄조끼. 네 번째 방탄조끼는 뭐냐? 당헌 당규 개정한 것. 원래는 기소만 돼도 직무를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기소되는 것과 동시에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기소가 되면 동시에 직무 정지. 그 규절을 막 지워내려고 온갖 난리를 폈었죠. 막 개딸들이 앞장서서 뭐 청원을 하고 뭐. 그런데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건 그대로 놔두고 하나를 덧붙인 겁니다. 당무위원회가 이걸 뒤집을 수 있다. 정치 탄압이라고 봤을 때는 당무위원회가 이걸 뒤집어서 직무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게 당헌 개정의 골자입니다. 근데 당무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입니다. 윤리심판원은 외부 인사였는데 당무위원회는 이재명 본인이 위원장입니다. 본인이 선수 겸 심판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네 번째 조끼까지가 있는데 다섯 번째 조끼는 뭐냐? 영수회담 제안입니다. 영수회담 제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마이크 앞에만 서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1대1로 만나자는 제안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1대1로는 만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못 들은 척하면서 계속해서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일 영수회담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방탄조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8.28 전당대회 날부터 그 다음에 취임 첫날인 지난 29일 그리고 31일, 이달 8일 그리고 13일 영수회담을 요청을 했다. 이재명 대표가 연일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있다. 벌써 5번째다. 제안이 거듭될수록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에 목을 매는 이후에 국민의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점차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또 다른 방탄조끼로 삼으려 하는 게 아닌지 국민들께서 의심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이러한 그 역학관계는 이런 겁니다. 아니, 집권 여당의 대통령과 제1야당의 당수가 둘이 만나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자고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자신을 기소해? 아니, 이거야말로 정적 제거의 야당 탄압 아니냐? 이제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프레임 때문에 검찰이 정치적인 부담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5번째 방탄조끼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초입에 말씀드린 이준석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이 이제 서울 남부지법에서 오전에 있었죠. 황정수 수석 판사가 이제 이것을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심리는 어차피 지난 가처분에서 일정 부분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불복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세주이신 서울 남부지법의 황정수 수석 부장판사님이 이번에도 내 손을 들어줄 것이야. 국민의힘 당신들은 지난번에 서울 남부지법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지금 불복해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잖아. 이제 이런 투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기자들한테. 어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나와서 어마어마한 험담을 또 들어놓은 모양입니다. 참, 우리 속담에 먹던 물에 침 뱉지 말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인간 말종이라고 그래도 결국은 자기를 키워준 친정집을 향해서는 침을 뱉지 않는 건데, 이준석은 이제 그러한 그 최소한의 체면, 양심 이런 것도 이제 다 벗어 던진 것 같습니다. 마이크만 앞에 있으면은 자기 친정 국민의힘을 온갖 소리를, 험담을 그냥 늘어놓습니다. 어제도 역시 그런 얘기를 했네요. 아무튼 이준석 전 대표 측은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상황을 착출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무효다. 2번의 전국위원회를 개최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지도부를 보궐할 수 있음에도, 그러니까 그 최고위원을 다시 뽑을 수 있음에도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비상 상황을 그냥 유지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6개월간 당원권이 정지됐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낼 당원 자격이 없다. 네, 이준석 쪽에서는 당원권이 정지됐을 뿐 당원 자격은 유지된다. 이렇게 맞섰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준석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기도 해요. 이준석에 대해서 점점 외모는 북한의 김정은을 닮아간다. 그런데 하는 짓은 이재명을 꼭 닮아간다. 네. 얼굴은 김정은 닮아가고 하는 짓거리는 이재명 닮아간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전여옥 의원 여기 말에도 나오는데 결국은 섹스톤 했어 안 했어? 여자랑 잤어 안 잤어? 이런 팩트를 묻는 것이다. 그런데 이준석은 비웃으면서
뭐 도라이들이네 라는 말을 방송사 마이크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한다. 그러면서 가처분 기일이 연기된 것은 9월 28일 날 이후로 연기된 것은 이준석에게 아주 찜찜한 것이다. 즉 16일 내일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성상납 은폐 교사 그리고 알선 수재 등등에 대해서 기소 의견이 나오면 이준석은 골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걸로 그냥 끝장인 것이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